안녕하세요. 애저로운 생활 운영진 김세준입니다. 오늘은 애저 서비스를 활용해서 워드프레스를 조금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정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한 거는 이제 애저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그 가상 네트워크 위에 그 리눅스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했고, 저장소로는 애저 데이터베이스 포 MySQL을 연결해서 애저 MySQL과 가상 머신 간 엔드포인트를 설정해서 연결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안 설정을 조금 추가한다고 해서 베스천 서비스를 하나 추가했었고요. 베스천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도 조금 수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컴퓨터를 이중화하겠다고 기존에 배포했던 가상 머신을 지우고 2대의 가상 컴퓨터를 애저 로드 밸런서에 연결을 해서 다시 배포하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사용자는 HTTP를 통해서 공인 IP를 접근을 하고, 그 공인 IP가 로드 밸런서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로드 밸런서가 2대의 가상 컴퓨터에 알아서 트래픽을 분배시켜주고 있고, 그 2대는 엔드포인트를 사용해서 애저 데이터베이스 포 MySQL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워드프레스를 관리하는 관리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공인 IP를 통해서 베스천 서비스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 베스천 서비스에서 각각의 가상 컴퓨터에 접근을 하는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이제 오늘 만들 거는요,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2대, 3대 가지고서만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상장 서비스가 커지고 있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많아지거나 혹은 폭증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버들을 미리 준비해 놓거나 혹은 이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부하가 걸리면 서버를 추가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가상머신 스케일셋이라고 하는 VMSS를 추가로 배포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워드프레스를 설치해서 실제 MySQL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걸 해야 될 건데요. 그 모니터링을 위해서 애저 모니터와 그 애저 모니터에서 특정 CPU 성능이 문제가 발생하면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알람 설정까지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포탈에서요, 지금 가상머신 스케일셋을 배포할 거라서 리소스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 스케일셋을 검색해 주시면 버추얼머신 스케일셋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상머신 확장 집합이라는 것을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가상머신 확장 집합 만들기 화면이 뜨면 밑에 리소스 그룹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리소스 그룹 만들어 주시고, 이름은 김세준 VMSS 가상머신 스케일셋 선택해 주시고, 지역은 한국 중부로 해줄 거고요. 여기는 이제 어빌리비티 셋을 선택하는 것이 없죠. 이 VMSS 자체가 이제 고가용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하시면, 그게 구성하실 때는 어빌리비티 셋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지는 5.18.54 할 거고요. 크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고, 사용자 이름은 김세준이고요. 퍼블릭 키는 저희가 애저에다가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퍼블릭 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리소스 그룹에서 실제 그 SSH 키를 만든 리소스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시면 여기에 퍼블릭 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복사하셔서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키 값으로 여기저기 접근할 수 있겠죠. 디스크로 넘어가고요. 디스크는 마찬가지로 표준 SSD로 연결해 주시고요. 네트워킹으로 넘어가서 얘는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연결할 건데 서브넷 02에다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김세준 VMS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고요. 서브넷은 1번 쪽에 연결해야 돼요. 지금 서브넷 2번 쪽은 그 애저 데이터베이스 포 MySQL과 엔드포인트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분의 1 쪽으로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은 고급 선택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시큐리티 그룹을 그대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IP 주소는 기존에 2대 배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옵션을 만들어 주시고요. 부하분산 장치는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애저 로드 밸런서에서 새롭게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로드 밸런서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그 애저 로드 밸런서 베이직 SKU를 사용하시면요. 그 어빌리티 셋과 VMSS 가상머신 확장 집합을 같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이 되지 않는데 그 애저 로드 밸런서 스탠다드 SKU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가상 컴퓨터도 배포되어 있고 스케일 셋도 사용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한꺼번에 계속해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에서 가능한 옵션이고요. 확장 중으로 넘어가면 초기 인스턴스는 2대만 띄워볼게요. 크기 조정은 일단 수동으로 놓고요. 축소 규칙은 크게 기본 최신 VM의 가장 오래된 VM을 기준으로 해서 늘렸다 줄였다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기본 값으로 그대로 둘게요. 관리로 넘어가시면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요. 부트 진단은 아까 전 같이 꺼주시고요. 업그레이드 모드는 자동과 수동과 롤링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수동으로 해서 만들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상태인데요. 어플리케이션 상태 모니터링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실제 배포되는 가상 컴퓨터가 어떤 상태인지를 얘가 체크를 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가상 컴퓨터를 지우고 다시 배포하는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으시면 그냥 가상 컴퓨터를 띄우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될 때까지 직접 기다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자동 복구를 켜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옵션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단 끄고 할게요. 아까 전에 앞에서 어플리케이션 배포가 수동으로 배포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수동으로 배포할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사용 안 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급에서는 이제 할당 정책인데요. 할당 정책 100개 인스턴스가 넘는 크기 조정을 사용할 거냐 아니냐 인 건데 요거는 이제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100대가 적어 보이죠.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얘를 100대를 사용하면 보통 1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월 1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서버 비용만. 그런데 보통 이거를 프로덕션에서 권장하지 않고 프로덕션에서 권장하는 가상 컴퓨터의 가장 작은 사이즈가 8만 원, 10만 원, 한 2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100대 배포했다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인프라적으로 1000만 원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100개 이상의 가상 컴퓨터가 하나의 서비스만을 위해서 배포가 되느냐를 고민해 보시고요. 얘를 한다고 해서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하든 아니를 하든 뭐 그렇게 상관없으시고 분산 알고리즘은 최대 분산이든 고정 분산이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제네레이터, 유저 데이터, 클라우드 이닛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계시면 좋고요. 나머지 옵션들은 가상 컴퓨터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태그는 계속해서 설명해 드려도 부족하지 않죠. 그래서 태그는 기존에 배포한 것처럼 여러 개 최대한 많이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검토 플러스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상머신 확장 집합을 어떤 옵션으로 배포할 것인지 라는 것들을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시고 중간에 업데이트 모드, 업그레이드 모드가 매뉴얼로 되어 있죠. 수동으로 배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상머신 스케일 셋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서 실제로 가상 컴퓨터를 배포를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대를 배포했기 때문에 2대의 가상 컴퓨터가 배포가 될 건데요. 한번 리소스 그룹에서 확인을 해 보시죠. 리소스 그룹에서 가상 컴퓨터 스케일 셋 VMSS로 들어오고요. 인스턴스를 클릭해 보시면 배포되게 되는 서버가 확인할 수 있는데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2대를 배포했는데 0번부터 3번까지 총 4대가 배포되고 있어요. 이제 이 이유는 왜냐면요. 가상 컴퓨터를 배포할 때 동일 시간대에 한꺼번에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어빌리비티 셋을 설명해 드렸을 때 잠깐 내용을 상기해 보시면
어디에 어떻게 배포하는지를 누가 관리를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보장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4대를 배포했는데 이 4대가 한 대 위에 2대 이상 배포될 수 있는 옵션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배수를 배포를 하고, 배포한다고 해서 이 4대가 전부 다 과금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배포를 하고 실제 러닝 상태가 됐을 때부터 과금이 되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2대만 남고 전부 다 삭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상 컴퓨터를 배포하는 것을 조율해 주는 것을 VMSS, 버추얼 머신 스케일스에서 알아서 관리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배포하면 우리 IT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이 0번부터 3번까지 배포가 됐는데 0 없어지고 1, 2 없어지고 3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배포를 최적화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이런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워드프레스 설치해야 되잖아요. 워드프레스 설치할 때는 인스턴스에서 이렇게 인스턴스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직접 여기에서 이제 연결해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우리랑 맞지 않아요. 우리는 한꺼번에 배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확장 중이라고 하는, 밑에 확장,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이 익스텐션을 클릭하고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아까 전에 저희 가상 컴퓨터 만들 때와 동일해요. 가상 컴퓨터 만들 때 스크립트 실행했죠. 그래서 커스텀 스크립트 for 리눅스를 선택해 주시고 만들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확장 설치해서 아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수 있는 연결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스크립트 파일을 업로드 해줍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명령어는 이 명령어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커맨드도 수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번이나 썼네요. 이렇게 명령어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장 익스텐션을 가상머신, 이렇게 확장 익스텐션을 가상머신 스케일스에다 배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에 버전이 2.0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인스턴스로 가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새로 고침을 선택해 보시면 최신 모델이 아니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익스텐션이라는 걸 추가로 선택했잖아요. 근데 현재 2대 가상 컴퓨터에는 이 익스텐션이 배포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배포 모델인데요. 자동으로 배포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확장을 추가하시던 여기 왼쪽에 크기를 그때그때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바꾸시면 이 버추얼 머신 스케일셋에 있는 모든 가상 컴퓨터의 사이즈가 다 바뀌어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동 혹은 롤링 업데이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난 모든 걸 다 수동으로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매뉴얼하게 수동으로 배포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포할 서버를 선택해 주시고 업그레이드를 선택해 주시고 업그레이드를 선택해 주시면 이제 이 가상 컴퓨터의 익스텐션이라고 했던 확장이 배포가 됩니다. 확장에는 커스텀 스크립트가 들어있죠. 커스텀 스크립트 for 리눅스가 설정되어 있고 거기에는 워드프레스 설치하는 스크립트가 있었어요. 그게 1번 서버에 배포가 되는 겁니다. 자, VMSS만 사용하면 모든 서버를 한꺼번에 업데이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롤링 업데이트를 하실 건데 그 롤링 업데이트를 하나하나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메인터넌스 시간이라고 해서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해 라고 아예 서비스를 중단시켜 놓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선택사항으로 맡기는 게 매뉴얼이고요. 자동이면은 한꺼번에 같이 업데이트 되는 거고 롤링 업데이트는 한 대씩 혹은 몇 대씩 차근차근 업데이트 하는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클릭해 보시면 얘는 최신 모델 예로 되어 있고 업데이트 중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 업데이트 됐다고 가정을 하고 밑에 있는 것도 업그레이드를 선택해서 배포를 해주시면 2대에 전부 다 그 워드프레스 설치하는 스크립트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면 최신 모델이 둘 다 예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로드 밸런서의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리소스 그룹에서 실제 우리가 만드는 리소스 그룹으로 들어가시고 로드 밸런서 부하 분산 장치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백엔드 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백엔드 풀에는 총 4대의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2대의 가상 머신, 일반적인 가상 머신이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의 VMSS, 버추얼 머신 스케일셋이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2대가 있고 여기에 2대가 있으니까 현재 로드 밸런서 뒷단에는 총 4대의 가상 컴퓨터가 있는 거고요. 그 4대의 가상 컴퓨터에서 워드프레스 서비스를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